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소화기 사용 방법을 숙지합니다. 화장실, 욕실에 있을 경우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빠르게 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만약 갇혔을 때에는 주변에 딱딱한 물건으로 두드려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밖으로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며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지진 발생 직후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사무실 또는 학교에 있을 때에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소지품을 이용하여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른 후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운전 중일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야 할 때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평소에 내가 있는 지역의 지진 5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며, 지진 5개 대피 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지식은 아무리 많고 많아도 부족하다고 하죠. 예측할 수 없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 대응 요령을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1편 지진의 원리, 지진파. 여러분, 지진은 무엇일까요? 지진이란 땅이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왜 땅이 흔들리는 걸까요? 실험을 통해 이유를 알아봐요. 삶은 달걀 하나를 준비해요. 힘을 줘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달걀 껍질에 힘이 가해지면서 금이 가다가 결국 조각나 버렸어요. 달걀 껍질처럼 지구도 판이라고 하는 조각들이 약 10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1년에 약 1에서 5cm 정도 이동해요. 강에 있는 뗏목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판들이 지구 안에 있는 뜨거운 멘틀 위를 떠다니면서 서로 만나 부딪히게 돼요. 이때 땅에 힘이 가해지고 땅 모양이 변하면서 지진이 발생해요. 지진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경우도 있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 도로, 다리 등을 파괴하는 무서운 자연재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진파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충격으로 지진파라는 에너지가 발생해요. 지진파에는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와 S파는 동시에 생기지만 이동 속도가 달라요. P파는 제일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를 의미하며 속도는 빠르지만 피해가 작아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S파는 속도가 느리지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속도가 빠른 P파를 먼저 감지해서 큰 피해를 주는 S파가 오기 전에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신 매체를 통해 지진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2편 규모와 진도. 지진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발생한 지하 내부 지점을 말해요. 진앙은 진원에서 바로 위 지표면과 만하는 지점입니다. 지진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에는 규모와 진도가 있는데 둘 다 숫자가 클수록 더 강한 지진을 의미해요. 규모는 지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이며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요. 규모 1이 커지면 지진파의 진폭은 10배,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곳에서든 그 지진의 규모는 동일해요. 진도는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로마 숫자로 표현해요.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어질수록 진도의 크기는 작아져요. 또한 한 지역 내에서도 건물의 높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진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림의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등급이 높을수록 지진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도 정보는 17개의 광역시도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 모바일 웹,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국이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3편 지진 통보 기준.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 정보는 어떤 기준으로 발표할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관측소에서 감지된 지진파가 기상청으로 실시간 전송돼요. 이렇게 전송된 지진 자료들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지진 정보를 전달해요. 기상청은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조기 경보, 지진 속보, 지진 정보로 구분해서 통보해요. 먼저 지진 조기 경보는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속도가 빠른 P파를 먼저 감지한 후 큰 피해를 주는 S파가 오기 전에 지진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진 조기 경보를 발표하고 규모 3.5 이상 5.0 미만 지진일 때는 지진 속보를 발표해요. 그리고 규모 2.0 이상 모든 국내 지진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지진 정보를 발표해요. 지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지진 통보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안다면 사람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국이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어린이 지진과학교실 4편 지진해일.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사실을 아시나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부근 바다 밑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지진해일이라는 단어는 쓰나미라고 불리는 일본어에서 유래했는데 쓰는 항구를, 나미는 파도를 의미해요. 이 용어는 1896년 6월 일본 산리쿠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피해가 알려지면서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었어요. 지진해일은 해저에서의 지진이나 산사태, 화산 분출이나
운석 낙하 등으로 인해 해수면에